또는 14년도에 이제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PhD를 받았고 16년도까지는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17년도에 이제 서울대 컴퓨터학부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조합 최적화랑 통계적 학습을 이용한 머신러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초적인 거를 먼저 좀 하고 시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45분까지. 그래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아까 이제 이기민 박사님이 오전 세션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 데이터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핵심 정보인 스테이트 벡터를 사용한 거에 비해서 뭐 성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좀만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무엇인가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톡에서도 이제 나왔던 건데요. 이제 expected risk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 X를 받아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는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F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뭐 예측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레이블 Y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해 뭐 어떤 값을 매저해주는 로스 펑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D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expectation 이 디스트리뷰션 D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로스가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 expected risk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두 번째 톡에서도 이제 오전 세션 두 번째 톡 이제 김성현 박사님 톡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모르고 여기서 이제 derived 샘플들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expectation을 이제 샘플 민으로 트레이닝 셋에 대한 샘플 민으로 이제 바꿨을 때 이것을 이제 empirical ri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풀이 되는데 이제 뭐 트레이닝 셋이 뭐 이런 투풀이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평균 로스가 얼마냐 하는 게 우리가 주어진 함수 그 뭐 뉴럴넷일 수도 있고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일 수도 있겠죠. 함수에 대해서 이제 empirical ris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인 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 D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도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뭐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ation 문제를 푼다 혹은 뭐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ERM을 하면은 그래서 뉴럴넷을 사용을 해서 뭐 ERM을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잘 된다 하는 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또 재미있는 실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뭐 데이터에다가 뭐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게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좀 극단적으로 레이블을 랜더마이즈드 해서 트레이닝 셋을 이제 뭐 학습을 시켜도 뉴럴넷의 이제 러닝 카파시티가 워낙 커서 그냥 데이터를 암기를 해버린다. 그런 재밌는 이제 실험들이 있었고요. 이제 17년도 제 기억에는 이게 아이클리어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 받았던 실험 논문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이브하게 ERM을 하면은 또 이제 뭐 좀 더 제너럴하게 말해서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을 한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하면은 문제가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previous unseen 데이터에서 generalization performance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undesirable하게 adversarial 어택에 취약한 약점이 생긴다. 뭐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뭐 이미지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스피치가 됐든 뉴럴넷이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만큼의 아주 작은 변형을 가해서 이제 뉴럴넷이 공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로짓이 쉐이핑 되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더라. 또 그런 현상에 대해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파셜하게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코드상에 한두 줄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리지널 뭐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이미지 특화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뭐 이렇게 랜덤하게 크랍하고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트레이닝 셋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뭐 이렇게 랜덤하게 좌우 반전을 시켜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뭐 흑백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컬러 디스토션을 준다거나 뭐 로테이션을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을 그냥 랜덤하게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 트랜스폼을 한다거나 해서 평소라면은 원래 나이브하게 하면은 이 데이터 하나를 사용해서 뭐 학습을 해야겠지만 데이터를 좀 랜덤하게 굉장히 증대시켜서 억대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좀 단점들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휴먼 프라이어에 릴라이 해가지고 굉장히 엔지니어링 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스페시픽한 뭐 예를 들어서 컬러라이제이션을 뭐 다르게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나 뭐 텍스트 클래시파이어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들어 연구되고 있는 게 믹스업이라는 건데요.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제 ERM으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이제 클래스가 2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디멘션이 2D일 때 오렌지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2개 클래스를 분리시키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ERM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오렌지 클래스인 것 같은지 이 로직 값을 실제로 찍어서 컬러라이즈를 해보면은 뭐 이 안에는 굉장히 파라니까 뭐 좋은데 이 오렌지 영역에서 그린 영역으로 감에 따라서 이 컨피던스가 스무드하게 변할 텐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뭐 실제 디스크는 아니지만 뭐 0.999 아니면은 뭐 확 가다가 갑자기 0.00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가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을 안 하더라.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믹스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은 코드 한 줄만 추가하면은 이 안에는 뭐 똑같은데 이 바깥으로 가면서 굉장히 스무드하게 클래시파이어가 어느 정도 캘리브레이트 되더라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한 개를 뽑는 게 아니라 x1, y를 뽑는 게 아니라 페어를 랜덤하게 뽑고 그래서 새로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 텐데 먼저 랜덤 넘버를 0에서 1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고 레이블도 이게 이제 원하십니다. 레이블도 그냥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니까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걸로 그냥 학습을 하니까 제너럴레이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오버피팅이 다소 방지가 되더라 하는 다소 좀 믿기 힘든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지가 뭐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섞으면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강아지 이미지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미지인데 이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람다를 뭐 0.5 해가지고 그냥 섞어버리면은 이도 저도 아닌 이제 중첩된 이미지가 나오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로 클래시파이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업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테스트 해봤더니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믹스업이라는 새로운 테크닉이 이제 18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뭐 실제 실험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네트워크 구조도 이제 바꿔가면서 뭐 해보고 산지 데이터셋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이제 ERM과 믹스업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숫자가 여기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테스트 에러 가지고 뭐 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샘플한 그냥 한 줄 코드 추가하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 에러가 컨시스턴트하게 감소를 하더라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데이터에서도 이제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스피치에서도 그냥 뭐 실제로는 이게 뭐 x축이 타임이고 y축이 어떤 앰플티튜드인 뭐 타임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 이런 거지만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슬라이스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FFT를 해서 이제 y축이 이제 뭐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이 매그니튜드에서 뭐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이만큼 잘라가지고 또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자체에서 믹스업을 하니까
아무런 뭐 도메인 난리지 없이 그냥 스피치 데이터에서 역시 이제 ERM이랑 믹스업을 비교하니까 제너럴레이션 퍼포먼스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연구로 넘어가기 전에 뭐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딥 네트워크가 워낙 파라미터가 많아서 혹은 뭐 러닝 카패시티가 워낙 커서 그냥 레이블을 랜덤하게 플립을 해도 암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사람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20%의 레이블을 랜덤하게 이제 커럽트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그냥 레이블을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있으면은 레이블을 그냥 랜덤하게 주사를 굴려가지고 이제 플립을 할 겁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트레이닝 에러를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80%의 노멀한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에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의 이제 커럽티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있을 텐데요. 보면은 이제 ERM이 있고 뭐 믹스업이 있는데 뭐 드랍아웃은 뭐 일단 무시하고 그래서 뭐 ERM의 경우에 둘 다 그래서 뭐 리얼 커럽트 되지 않은 부분과 커럽트 된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굉장히 트레인 에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믹스업의 경우 보면은 리얼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에러가 작지만 커럽트 된 부분은 그냥 암기를 포기하고 에러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좀 테스트 에러를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ERM의 경우에는 뭐 12.7, 16.7 정도로 다소 좀 높은 에러를 보였는데 이제 트레이닝셋의 일부 20%로 이제 커럽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믹스업을 사용했을 때는 에러 레이시 뭐 5.9, 6.4 뭐 이렇게 20%의 랜덤한 그 레이블 플리핑이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뭐 오버피팅을 다소 방지가 돼가지고 트레이닝 에러가 뭐 크게 에펙트 받지 않았다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2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믹스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맨 처음에 나온 게 믹스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가 된 게 매니폴드 믹스업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코드 한 줄만 더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풋 자체를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지만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브 3이나 컴브 5나 뭐 이렇게 랜덤하게 주사를 굴려가지고 랜덤한 곳에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에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실험적으로 뭐 이론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다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기억에는 ICML이었던 것 같은데 1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요즘에 좀 최신에 나온 새로운 해석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론적으로도 왜 이게 좋아지는지, 왜 암기가 방지가 되어두고 이제 테스트에서의 제너럴리즘 퍼포먼스가 증가되는지 그것도 또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개척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 커믹스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 기억에 2020년도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다소 이미지 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치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스피치도 이미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믹싱할지 레이시오는 이제 똑같이 세팅하고 다른 기법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랜덤하게 이제 박스를 잡아가지고 박스의 크기를 뭐 람다로 잡자. 그래서 이게 뭐 height by width라고 하면은 이제 RWRH를 뭐 랜덤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영역의 크기를 람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랜덤하게 잡은 박스를 왼쪽에서 이제 복사 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를 이제 컨맥스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첩되어 있는 이제 인풋 믹스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믹스업 방법들이랑 비교를 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뭐 컷아웃, 믹스업, 뭐 컷믹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컨시스턴트한 임프루먼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만 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 믹스업을 하니까 또 재미있는 비헤이비어가 이제 OOD에도 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 하는 건데요. 이제 OOD라는 건 예를 들어서 클래스파이어를 뭐 동물 클래스에서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넣으면은 아 이거는 학습될 때 쓰인 클래스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컨피던스를 내뱉는 뭐 모델을 학습하는 걸 이제 아웃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뭐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클래스파이어에 뭐 맥시멈 소프트웨어 스프레빌리티를 그냥 thresholding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이미지를 넣으면은 뭐 처음 보는 클래스의 이미지를 넣으면은 로짓들이 굉장히 좀 유니폼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장 로짓이 높았던 곳에 threshold를 해가지고 이게 뭐 1 threshold 이하면은 OOD다 이렇게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믹스업 그리고 뭐 컷아웃, 뭐 컷믹스를 한 클래시파이어와 이제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그냥 믹스업을 했더니 AUROC 이게 디텍션에 많이 쓰이는 디텍션 매트릭이죠. 여기서 성능이 많이 감소를 하고 컷믹스를 했더니 뭐 87에서 뭐 94까지 올라갔다 하는 좀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 태스크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더 발전시킨 연구를 이제 해서 두 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25분 남았으니까 디테일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논문은 이제 퍼즐 믹스라는 건데 이제 뭐 인풋 1이 있고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인풋 믹스라면 이렇게 두 개가 중첩된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 컷 믹스라면은 뭐 랜덤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뭐 이쪽에 붙인다든지 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이 붙이는 영역에 비례해가지고 레이블을 스무딩을 할 텐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벌레가 뭐 람다가 예를 들어서 뭐 0.2라 가지고 0.8이라 가지고 왼쪽 이미지에서 뭐 80% 오고 오른쪽 이미지도 20% 와야 된다 이러면은 실제 이제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은 이 무당벌레는 있는데 걔가 가려져 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원하는 레이블을 뭐 굳이 써보자면은 뭐 0.8 도구고 뭐 0, 0, 0 해서 쭉 가다가 뭐 0.2 레이디버그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 뭐 도구가 뭐 픽셀 영역이 많은 건 맞는데 이제 슈퍼바이저리한 그런 포그라운드 패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잘라 붙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이제 오전 세션 처음 시간에 이제 세일리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일리언스를 프리저브 하면서 이미지의 내추럴 스태티스틱스를 프리저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리언스는 뭐 아까 또 나왔지만 그냥 로스 펑션을 이미지 자체로 미분을 하고 뭐 앱솔 밸류 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좀 그리딩을 해가지고 각 그리드마다 이 값을 이제 썸을 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직관적으로는 이제 뭐 상관없는 이런 백그라운드 패치 같은 것을 이제 살짝 펄터브 했을 때 로스가 많이 안 바뀔 거고 뭐 이렇게 굉장히 디스크리미티브한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펄터브 했을 때 로스가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요도에 대한 어떤 매트릭으로 삼을 수가 있고 지표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리디하게 세일리언스만 이용해서 그냥 각 패치마다 세일리언스가 높은 곳을 그냥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지에 대한 내추럴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지 두 개를 랜덤하게 고르는데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블락을 잡아가지고 어떤 곳이 더 셀리언트한가를 바탕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중요한 곳이 뭐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지불하고 특정 영역을 이제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적으로
각 패치마다 혹은 각 오케이션마다 어느 이미지, 뭐 1번 이미지 혹은 2번 이미지에서 어디에서 가져올지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마스크를 고르게 되고, 뭐 실제로는 디스크리트하진 않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한 마스크를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리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페널티를 지불하고 트랜스포트를 해가지고 해당 위치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아티몰 마스크 Z랑 파이 매트릭스를 최적화로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미니 배치마다 이 문제를,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피션트 해야 되고 또 GPU에서 돌아가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인풋 믹스업 같은 경우는 먼저 디스트리뷰션에서 람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니폴드 믹스업은 이제 똑같은데 X를 쓰는 게 아니라 FX, 어떤 액티베이션 스페이스에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고, 또 컨믹스는 어떤 랜덤한 바운디 박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퍼즐 믹스는 트랜스포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 앞티멀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어느 이미지에서 가져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네리턴만 써보자면은 이제 뭐 파이는 일단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S1은 1번 이미지의 세일리언스 맵이고 S2는 2번 이미지의 세일리언스 맵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Z가 뭐 예를 들어서 영역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치면은 Z가 1이면은 이쪽에서 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0이 1 빼기 1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Z가 0일 때는 이제 이쪽 이미지에서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이 매트릭스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매트릭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이 슬라이딩 블락 퍼즐처럼 이렇게 뭐 퍼즐이 있어가지고 어딘가를 이동하면은 그 자리는 이제 다른 곳에서 원래 있던 자리는 다른 곳에서 와서 메꿔야 되고, 이렇게 컨서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하는 컨스트레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스무드네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뭐 보시면은 개 중요한 부분이 일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새도 중요한 부분이 들어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긴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그냥 N/N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 노드 하나는 이제 뭐 패치 하나가 되겠죠. 이런 패치 하나가 이제 노드 하나에 대응이 되고, 뭐 이런 그리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상에서 이미지의 특성을 이제 유지하려면은 뭐 여기가 1이다, 1번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하면은 얘 네이버인 애들이 뭐 똑같은 데서 와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 비례하게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텀이 이제 이 페어와이즈 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중구난방으로 가져오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믹싱 레이시오 람다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정하고 이제 가져오는 비율만큼 페널티를 주게, 그래서 람다에서 벗어날, 여기서 이제 바이노미얼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람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0.5면은 왼쪽에서 0.5, 오른쪽에서 0.5만큼 가져왔을 때 페널티가 가장 적게 되고, 거기에 이제 스큐 될 때마다 여기서 이제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람다가 이제 하이 람다를 키워주고, 왼쪽으로 갈수록 람다가 로우인 상태인데, 저희가 람다를 이제 에타네, 여기서는 에타를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0.5일 때 이렇게 막 반반씩 섞이고, 이제 뭐 람다가 에타가 이제 엄청 커졌을 때는 오른쪽 이미지만 나오고, 이제 작아졌을 때는 왼쪽 이미지만 나오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트랜지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동할 때마다 이제 블록들이 이동할 때마다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랜스포트 코스트고, 이거는 이제 뭐 픽셀 i에서 픽셀 j로 이동한 것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비례해서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는 이제 블록들이 이동을 안 하게 되고 페널티가 이제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페널티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세일리언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투 스테이지로 얼터네이팅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에 대한 최적화가 있고, 이제 그때는 트랜스포트를 아이덴티티로 처음에는 픽스를 해놓고 풀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픽스하고 이제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풀고, 이제 이렇게 사이클 몇 번 반복을 하는데,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한두 사이클을 하면은 대부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논문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의한 이 페어와이즈 텀이 어떤 좋은 성질을 만족을 하면은 최적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근데 Z가 0 아니면 1일 때 1로 정의를 했을 때 그 레이블 스페이스에서는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고, 이제 3개 이상부터는 이제 로컬 옵티멈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블록의 개수를 이제 뭐 n이라고 했을 때 n의 3제곱의 컴플렉시티로 이제 헝가리안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미니 배치마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n 3제곱은 너무 익스펜시브해서 프랙티컬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n 제곱에 이제 근사할 수 있는 G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셋을 인풋을 받아서 뭐 리얼 넘버를 내뿜는 함수인데, 그때 이제 뭐 썸마들러리티라는 성질을 만족하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마스크의 이 레이블 스페이스가 0 아니면 1에 이제 n승일 때는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이런 그라운드 셋 오메가가 있을 때 뭐 셋 두 개 x, y가 있다고 치고 x가 y의 서브셋이라고 뭐 가정을 하면은 이 새로운 원소 스몰 x가 이제 y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 더 자그만 셋의 어떤 효용이 이제 이게 넣었을 때고 이제 없을 때죠. 자그만 셋에다가 스몰 x를 줬을 때 효용이 더 큰 셋에 이제 줬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가 x입니다. 더 큰 셋에다가 이제 줬을 때 효용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x, y x가 y의 सब셋의 경우에 모든 x, y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은 정확히 마스크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명은 이제 논문에 보시면 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Z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더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뭐 1차 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마스크 Z를 최적화하는데, Z에 대한 1차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의 네이버들에 대해서 뭐 어떤 페널티를 가하는 ij, zi, zj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리 텀이 있고 페어와이즈 텀이 있는데 z에 대해서 푸는데, z가 이제 0 아니면 1의 레이블 스페이스를 가질 때는 최적으로 그래프 컷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사이먼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0, 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0, 0.5, 1 뭐 이렇게 3개 이상부터는 로컬 옵티멈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래프 컷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알파베트 수압이라는 알고리즘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파이만 남기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미니마이즈 이제 파이 1하고 파이 2는 이제 독립이라서 따로따로 풀 수가 있고, 뭐 그래서 파이 1에 대해서만 최적화하자고 해보자고 하면은 뭐 이렇게 파이 1이랑 어떤 매트릭스 C가 이너 프로덕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컨서베이션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컨서브 돼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바이파르타이트 미니멈 코스트 바이파르타이트 매칭 문제가 돼서 헝가리안 알고리즘으로 정확히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불행하게도 이제 n의 세제곱의 컴플렉스를 가져가지고 GPU에서 이제 미니 배치마다 푸는 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5의 n제곱에 approximate하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논문에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스킵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이제 뭐 바닐라가 있을 거고, 뭐 인풋 믹서, 매니폴드 믹서, 뭐 컷 믹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에러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네트워크 구조와 뭐 데이터셋에 대해서 해봤더니 뭐 에러가 컨시스턴트하게 15, 16대로 뭐 줄었다 하는 결과가 있었고, 또 다른 데이터셋,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도 세이비지가 있었고, 그래서 또 에버세리얼 어택에 대해서도 이제 강건성을 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도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FGSM이라는 뭐 굉장히 쉬운 어택이긴 하지만, 이 어택에 대해서 강건성이 생겼다. 그래서 뭐 91점, 80점대로 공격이 되던 게 뭐 아직까지 잘 뚫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82점대로 방어율이 올라갔다. 뭐 특별히 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다음 논문도 이제 팔로우업인데요. 그래서 퍼즐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아이클리어에 이제 선정된 논문이고, 여기서는 아예 트랜스포트를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이미지 두 개에 대해서 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뭐 최적화한 게 아니라, 그냥 인풋 배치를 원래는 배치로 이제 뭐 학습을 하니까, 왜냐하면 뭐 GPU에 벡터 프로세싱을 위해서 뭐 배치 단위를 뽑아서 배치 단위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가 있으면은 그럼 알아서 최적화를 통해서 그냥 트랜스포트 없이 아구가 잘 맞게 겹치는 부분 없이 조합을 그냥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제 배치로 세일런시도 극대화하되 각 아웃풋 이미지, 각 믹서브 아웃풋 이미지의 이미지 스태티스틱스도 유지하면서 또 이런 세일리언트한 부분이 서로 겹치지 않게 알아서 이제 원샷에 최적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제 풀었고, 풀이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랜덤하게 뭐 페어를 뽑아가지고 뭐 조합을 하고 이런 거는 일단 어떤 이미지 두 개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좀 에펙트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많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서로 슈퍼바이저 시그널이 상호 보완적이지 않은 애들이 뭐 비슷한 애들이 뭐 이렇게 뽑힌다거나 이러면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 단위에서 그냥 한꺼번에 마스크를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희 믹서 포뮬라 아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배치 사이즈가 m이라고 했을 때 이 n 개의 이미지를 n 프라임 개의 이미지로 한꺼번에 매핑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릿 마스크들의 집합을 동시에 최적화를 해보자 하는 최적화 문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좀 비주얼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트랜스포트는 그냥 뭐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러면 아웃풋 이미지, 인풋 이미지 n 개를 받아서 아웃풋 이미지 n 프라임 개를 한꺼번에 마스크를 한꺼번에 찍어낼 건데,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n은 여기서도 올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이제 초이스가 아까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n 개의 초이스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세일리언스 텀을 이제 딱 써보면은 이제 K는 여기 이 썸은 이제 블록들에 대한 썸이고, 이제 블록이 뭐 아까 지금 여기만 설명드린 이게 다 블록이죠. 블록마다 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 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토탈 세일런시를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텀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이 그리드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 하면은 얘 네이버인 이것들은 웬만하면 비슷한 이미지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페어웨이즈 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최저가를 하게 되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아웃풋 이미지 1이 이와 같아지고 이제 다 같은 애들이 그냥 찍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게 이제 compatibility 텀 혹은 이제 diversity를 encourage 할 수 있는 텀을 추가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웃풋 이미지 한 개, 이제 이 제2번째 아웃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블럭에 대해서 다 썸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에서 왔는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일단 A가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페어와이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인풋 이미지 1번이랑 3번에서 왔고, 뭐 두 번째 이미지가 뭐 1번이랑 뭐 4번에서 왔으면은 이만큼이 겹친 데서 왔으니까 그 겹치는 만큼 모든 페어와이즈하게 다 고려하면서 겹치는 만큼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만 뭐 이 겹치는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풋 배치 사이즈가 M이고 아웃풋 배치 사이즈가 뭐 M 프라임이라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같게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냥 배치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이미지를 샘플해가지고 이제 100개를 찍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피전홀 프린시플에 의해서 시뮬러리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클리핑하는 텀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아웃풋 이미지마다 셀리언시가 극대화해야 된다 이거고, 이거는 이제 각 아웃풋 이미지 하나에서 이제 니어바이 패치들을 봤을 때 서로 비슷한 이미지에서 와서 좀 이렇게 이미지 특성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각 아웃풋 이미지들끼리 이제 모든 페어와이즈 커넥션 다 보면서 이미지 리스트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다이버시티를 인커리징하는 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레이시오를 조정할 수 있어서 각각 뭐 인풋 이미지가 뭐 몇 퍼센트 쓰이고 인풋 이미지가 몇 퍼센트 쓰이고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프라이어 텀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게 없으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뭐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 텀에서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아까는 얘가 뭐 좋은 성질을 만족해서 그래프 컷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폴리노미얼 탐에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부호가 바뀌면서 이제 애석하게도 얘는 더 이상 그런 좋은 성질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차용한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NP-hard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용한 방식은 이 문제가 되는 이걸 슈퍼마듈러 텀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alternating optimization을 해가지고 이 2차 텀을 이제 1차 텀으로 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픽스하면서 아웃풋 이미지 하나씩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얘가 픽스 되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2차 텀이 아니고 1차 텀이 되니까 1차 텀으로 집어넣고 그래프 컷을 풀고 또 이제 아웃풋 이미지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리트 optimization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이제 뭐 PP 펑션 혹은 뭐 썸마들러 슈퍼마들러 펑션 혹은 뭐 썸마들러 펑션의 차이를 뭐 최적화한다 이렇게 있는데, 뭐 저희 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한 이미지씩 고정을 했을 때 슈퍼마들러 텀이 이제 1차 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얼터네이팅 optimization을 해서 풀었고, 뭐 결과는 그렇죠. 그래서 뭐 바닐라랑 항상 뭐 다른 믹서 방법들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데 뭐 에러가 컨시스턴트하게 줄였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클래스파이어에 이제 컨피던스랑 에큐스를 같이 플러스 해볼 수 있는데, 뭐 바닐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0.9면은 에큐러시가 0.9면은 가장 캘리브레이션이 잘 된 거다. 그래서 빨간 점에 붙을수록 좋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된 클래스파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닐라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에 비해서 에큐러시가 낮으니까 오버 컨피던트한 거고,
뭐 인풋 믹서, 매니폴드 믹서 이런 애들은 이제 언더 컨피던트한 클래스파이어가 학습이 된다. 그래서 코믹스로 하니까 가장 다이거널이 잘 붙은 클래스파이어가 뭐 학습이 됐다 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뭐 좀 서머라이즈를 하자면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트레이닝 셋이 뭐 아예 좀 극단적으로 레이블을 뭐 악의적으로 랜덤 플립을 하던 뭘 하던 굉장히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암기를 해서 테스트셋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이슈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뭐 믹스업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